안녕하세요. 막내 오빠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그 중국어 하면서 불을 호자 기억나나? 불을 호자. 하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점을 치는 점통, 제기를 가볍게 숨소리를 내는 그런 어떤 형상을 했는데, 그렇게 숨소리를 내는 게 호랑이의 어흥 하는 소리처럼 크게 낸다고 해가지고 불을 호자 마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걸 하면서 내가 일본 그 연어를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거 하면 괜찮겠다라고 싶어서 오늘 강의를 마련해 봤고, 그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를 공부할 때 일본사가 빼지지 않고 한 문제는 꼭 하나씩 나오는데, 문제는 이 일본의 시대를 좀 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좀 적용을 하면은 그나마 외우는데 암기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그거를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려고 하거든. 그때 내가 연호를 설명하면서 일본의 그 왕국 천황 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나 중국같이 보통의 일반적인 정치 체제를 보면은 어떠한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계층이 그 권력에 대해서 손을 쓸 수 없고 약해졌을 때는 그 계층 대신 다른 계층이 와가지고 그 계층을 밀어내버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왕조 교체라고 그걸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신라가 흥성했다가 쇠망하니까 고려가 일어나서 고려가 대신 차지하고, 고려가 흥성했다가 쇠망하니까 조선이 일어나서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잖아. 중국 역사도 똑같거든. 근데 일본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성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옛날 것을 절대로 없애지 않는다. 이게 그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어떤 정신이라고 해가지고 뭐 와라고 하거든 보통. 와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본 발음으로 와고 우리 발음으로 화지. 중국 발음으로는 참고로 흐라고 해요. 흐라고 하는데, 이 화목할 때 할 때 그 화자인데, 내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 이 화자에 대한 개념 생각나지? 그래서 이제 이 화자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이유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추측하기로는 이제 일본이 섬나라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섬은 도망칠 구석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한 존재와 다른 존재가 계속 싸우다 보면은 결국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공멸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한 존재와 다른 존재가 비록 지배층이 약해졌다 하더라도 그 지배층을 계속 존중해주면서 별도의 정치 체제를 계속 쌓아가는 형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체제로 독특한 체제가 생겼는데, 그 여타와는 다르게 그게 바로 막부 체제라고 그래. 그거를 오늘 한번 설명을 해줄게. 원래 지금 일본에 그 이왕 천황이 있는데, 그 천황이 원래는 이제 왕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맨 옛날에는 그 권력을 잡았던 계층이란 말이야. 근데 그 권력을 잡았다가 점점 힘이 약해지면은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왕을 처단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워야 되는데, 일본은 그러질 않고 그 왕을 계속 놔둔 다음에 그 밑에 그, 어, 정식 명칭으로 이제 정의 대장군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면 좀 들어봤겠지만 쇼군이라고 해, 쇼군. 이 이제 쇼군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와 이 준말이야. 정의대장군의 준말이라서 그 장군을 얘기해요, 장군. 쇼군. 쇼군이라고 해서 원래 정식 명칭은 정의대장군인데, 이 왕 밑에 정의대장군의 직위를 가진 사람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왕이 가진 권력을 약간만 남겨두고, 정말 뭐 아주 그냥 궁궐만 움직일 수 있는 그 권한만 남겨두고, 정말로 일본을 통치하는 거는 이걸로 만들어준 거지.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정의 대장군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동쪽 오랑캐를 정벌하는 대장군이라는 의미야. 그래서 이제 동쪽 오랑캐가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일본이 원래 맨 처음에는 여기가 주된 그거였어. 그 근거지. 근데 이제 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해요. 역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동쪽으로 가잖아. 일본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여러 가지 이민족들을 정벌하면서 움직여야 되니까 정의 대장군, 동쪽의 오랑캐를 정벌하는 대장군의 직위가 약간 강했단 말이야. 다른 대장군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을 가지는 사람이 천황을 내쫓지는 못하고 자기가 대신 그런데 일본의 정치를 휘두르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나는 궁궐에서 정치를 하지 않겠다. 궁궐은 천황이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나는 뭘 세우냐? 막부를 세우겠다. 우리가 흔히 임시적으로 세우는 막부, 그게 맞아. 그래서 이제 천막 할 때 막자고 그 천막에서 세운 정부라는 의미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일본말로는 바쿠라고 해, 바쿠. 바쿠. 바쿠라고 아마 우리 그 역사책에서는 나올 거야. 그래서 이제 막부를 세운다는 의미인데 실질적으로 천막을 세운 건 아니고 말만 그런 거고 전쟁터에서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다 궁궐처럼 이렇게 체계를 갖추지만 어쨌든 간에 막부라는 명칭으로 세워가지고 그 천황 밑에서 실질적인 일본 통치를 하는데 맨 처음에 생겼던 건 가마쿠라 막부, 가마쿠라 막부가 세워지고 이 가마쿠라 막부가 또 흔들리니까 무로마치 막부가 세워지고 무로마치 막부가 흔들리니까 에도 막부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에도 막부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메이지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근대 일본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라고 해서 에도 막부는 이제 동경에다 세운 거거든, 도쿄.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나라 역사와 관계가 깊은 풍신수길, 풍신수길 뭐 그런 사람들이 전국시대 이런 거 있잖아. 이누야샤 같은 애니메이션 보면은. 근데 그런 거는 그러면 어디에 있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이에 혼란기에 약 100년간의 혼란기가 있었는데 이때가 전국시대야. 그래서 이제 전국, 전쟁통, 전쟁할 때 그 전자, 나라 국자 써가지고 전쟁하는 나라들의 시대라고 해서 이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아는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러니까 이때 나온 거야. 그리고 이때 이걸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조선을 침략해서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그 도중에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 저기가 대신 나와가지고 에도 막부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 그래서 가마쿠라, 무로마치, 전국시대, 에도 막부 이렇게 식으로 알면은 우선 일본 문제에서 가장 잘 나오는 일본 중근대사에 대한 커다란 개념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개념만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나중에 한번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시대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기회가 되면은 다음에 또 알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